지금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878억 영빈관 비판 여론에 윤 대통령 신축 철회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걷어들여라. 그 방침 걷어들여라. 예산안 편성한 거 다시 걷어들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신축 불가피하다. 영빈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강조하다가 번복을 했어요. 왜? 그동안 무슨 논리였냐?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 걷어들여라. 신경민 의원님, 그러면은 애초에 청와대를 나왔을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지금 국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 청와대 이전 결정을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폭우와 관련해서는 이게 거기 있었던 비상상황실을 없앨 경우에 있었을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일단 나온 경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바이든 방한 때 바이든이 방한을 했는데 저녁 먹을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긴급하게 수배를 해서 박물관에서 그랬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보도될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사한 가령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이 있을 경우에 지금 용산 사무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호텔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어저께 하루 종일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결국 저녁에 철회로 마무리는 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것도 잘못 깬 게 용산으로 옮기기만 하는데 그 뭐 496억밖에 안 들어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일단 금방 얘기했던 비상 상황실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죠. 영빈관 문제 지금 해결하려다가 못 했죠. 근데 이 문제는 묘하게도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 소리 방송과의 그 테이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김건희 여사하고 다시 이슈가 얽히면서 어저께 사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용산에 엄청나게 크게 굉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황급하게 이걸 걷어들인 거죠. 이 문제 해결 안 됐죠. 비용 문제는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그 당시에 496억이라는 얘기를 윤 당선인이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있냐. 496억만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게 글쎄요. 뭐 견적을 내봐야 알겠지만 국방부 이전하지 합참 이전하지 뭐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 글쎄요. 몇 천억으로 막아도 그리고 네. 단시간 내에 해결할 네.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의지, 그리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그리고 비용 별로 안 든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신성범 의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꼭 지금의 민주당만 비판한 게 아니라 여론적으로도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지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산 시대 우리는 각국 정상들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검소한 데서 밥 먹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지 왜 이제 와서 국격을 거론하면서 조금 그래도 손님들 왔을 때 대접할 만한 장소는 있어야겠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800억 정도예요. 이런 꼴이라고 지금 시청자들은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충격파가. 청와대 이게 대통령실의 판단력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2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800 얼마를 써서 영빈관을 만들겠다. 위치는 현재 대통령실 주변으로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대통령이 사업 주체가 대통령실이라 하면 대통령이 사인을 했거나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공식 의사결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설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너 필요하다 했더라도 타이밍도 안 좋고 이거는 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누구도 낸 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영빈관이나 국빈관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빈관이 아시는 대로 중국은 조어대 국빈관이 있고 러시아는 제가 가봤습니다만 모스크바 대학 옆에 영빈관이 있어요. 다 근데 관리는 외무부 있어요. 외무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스테이트 비지터 미국은 뭐 블레하우스가 있지만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호텔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뭐 외국 바이든 대통령 오더라도 하얏트 자잖아요. 국빈관에 잔류 별로 없어요. 그냥 방캐 큰 홀이 필요한 지점은 밥 먹을 때 정도예요. 그럼 빌려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없다 보니까 어디 했습니까? 전쟁 기념관 한다 그러다가 국방 컨벤센터 하나 그러다가 심지어는 중앙박물관에서 밥을 대접했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영빈관이 그렇게 급한 거냐. 특히나 이런 경제 상황에서 예산도 줄이고 하는 마당에 특히나 보수 정부에서는 국민이 낸 혈세라는 표현 너무 진부하다 치더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아껴서 잘 쓰겠다. 귀한 돈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878억을 쉽게 사인하고 그 결정 구조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좀 반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글쎄요. 예산 편성 주체는 기재부였어요. 기재부가 알아서 충성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조선일보 6면입니다. 윤 대통령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 국민 심려 끼치지 않게 하라.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지금 국민들은요. 수포 가기도 겁나요. 동네 수포 가기도.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 영빈관에 2년 동안 878억 편성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느낌 받으면 딴 나라인가? 대한민국 말고 딴 나라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하나 더 볼게요. 경향신문 4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영빈관을 일단 청와대에 버젓이 있던 영빈관을 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격 얘기하면서 손님, 외국 손님, 정상들 대접하려면 좀 그럴싸한 국격에 맞는 영빈관 하나 정도 있어야겠다. 878억이다. 김건희 여사 입김 논란 비화에 여당에서도 절레절레 이건 아니다 싶은가 봐요. 결국에는 없던 일로. 앞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모 유튜브 채널과 나눴던 전화 통화 내용 그게 방송을 타고 나왔었죠. 지난해 12월입니다. 아는 도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옮길 거야. 그랬더니 그 취재했던 사람이 솔직히 저는 기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옮길 거예요? 물어봐요. 응. 이걸 다시 민주당은
거론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물론 서면 브리핑이었습니다만은 유용화 교수님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대응을 한 거에 좀 너무 억지스러운 비판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기 옮길 거야 유명한 당시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신 의원 다 얘기하셨지만은 거론하셨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를 나왔는지 그 수십 년 동안 박정희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해서 우리가 쌓았던 자산이죠. 국가 대통령 권력의 자산인데 그걸 그냥 버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왜 버렸느냐. 거기 영빈관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서 또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고 또 그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무슨 대통령 취임식에 30명의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했다. 또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연루돼 있단 말이죠.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의 옮길 거야, 영빈관 또 무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간에는 많이 퍼져 있고 그것이 여론화돼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영빈관이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사인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런 걸 하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네. 지금 경향신문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좀 비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복잡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진짜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단순하게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여튼 국정 운영 시스템의 결정권이라든가 판단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김건희 여사 얘기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영빈관을 짓겠다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비판 대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이면은 수재민 10,000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영빈관 이용의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십시오. 그동안의 매몰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일입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금 영빈관이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시급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된 그 시기에 잘못된 것을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꽤 좀 시간이 지난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그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죠.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는 한 놈만 팬다. 네. 그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놈자를 쓰니까 좀 뭐 영화 대사였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꼭 한 사람만 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청자께서도 뭐 감을 잡으셨겠지만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주구장창 막 공격하고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대선에서 졌잖아요.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행보도 한번 봐주십시오. 민주당. 계속 또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을 하자 뭐자 해서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한테만 몰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추석 민심을 알 수 있는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무 지나치게
영부인한테만 김건희 여사한테만 민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영빈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이제 했다가 대통령이 철회를 하면은 그 안을 만들었던 사람은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일단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을 테고. 그런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했는데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지적했던 현재 대통령실의 정무감 그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민 여론도 묻지 않고 어떤 공감대도 묻지 않고 바로 예상 편성해서 국회에 올렸을 때 민주당한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정무감이 제로가 아닐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이제 나왔어요. 민주당 더 이상 청와대에 운운오면서 다시 들어가라 마라 뭐 매몰 비용이다.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잘 안착하고 정착할 것을 봐야지 여전히 청와대 타령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앞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볼게요. 영빈관 얘기가 다시 안 나오리란 법은 없을 것 같은데 볼게요.